지난해 총선 공천 탈락으로 탈당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이 국민의힘 복당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의 복당 의사는 명확한 것 같은데 당내 목소리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홍준표 의원 복당 놓고 요즘에 막 설전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작은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의미심장한 SNS를 올린 건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 더구나 온실 속에서 때가 아닌데도 억지로 핀 꽃은 밖으로 나오면 바로 시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일찍 핀 꽃 누굴 겨냥한 걸까요? 일찍 핀 꽃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이 답은 명확해집니다. 네, 홍 의원은 막무가내로 나이만 앞세워서 정계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도 했고요. 출마 명분을 보니 어떤 초선 의원은 정치 선배들을 험담이나 하고 외부 인사들에 기대어 한번 떠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제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정계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대표 하려는 것. 네. 얼마 전에 당대표 출마 선언한 혹시 김웅 의원 얘기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인데요. 이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으로 최근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당권 적합도 여론조사를 좀 보면 이 중진들을 다 꺾고 2위를 차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인연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일단 빨리 실전을 뛰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의원들도 좀 만나보고 당원들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제 생각에는 사실 윤 총장님이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저희 당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좀 본인한테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최근에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다는 내용도 전해졌는데 이 홍 의원한테는 이 두 사람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거든요.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이 김 의원이 좀 안 입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김 의원은 이제 저격을 했는데 네. 김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반나절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반나절 만에요? 네, 홍준표 의원님께 보시면요. 홍준표 의원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못 받고 저격에 나섰는데요. 네. 자신은 칼바람 속에서도 피는 매화처럼 살겠다라면서 시든 꽃잎에는 열매가 맺지만 시들지 않는 조화에는 오직 먼지만 쌓인다.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신도 올렸는데요. 이 포지티브하게 정치하라는 충고 감사하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나이 어린 기자나 힘없는 노동자에게 그거 왜 물어? 그러다가 너 진짜 맞는 수가 있어. 넌 또 뭐야? 니들 면상 보러 온 게 아니야. 너까지 게. 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신이라고 적은 글 있잖아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포지티브한 정치를 강조한 홍준표 의원의 대표적인 막말들입니다.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이건요, 지난 2011년 이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민감한 질문을 했던 기자에게 했던 막말이고요. 그렇죠. 니들 면상 보러 온 게 아니다. 이건 방송국 경비원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이 추미애 당시 의원에게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의 막말은 최근까지도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구설에 오르고 있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결단하세요.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 미룰 겁니까? 이 망난 탈춤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것도 파헤치기가 이젠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양아치는 더 양아치같이 다뤄버려야 돼. 근데 그 깡패를 잡으려면 깡패보다 더 깡패같이 굴어야지 깡패가 굴복을 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홍준표 의원의 이런 막말들, 이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웅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저격한 이 글에는요, 이 전주회, 허은하, 김예지, 윤주경 등 다수 초선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당내에서 초선들을 중심으로 홍 의원의 복당 반대 기류가 얼마나 강한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김웅 의원을 겨냥을 했어요. 네. 거기에 김웅 의원이 이제 반격을 했어요. 네. 다시 홍준표 의원의 반격은 없었나요?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있어요, 또? 이 홍 의원 이번에는 막말 대신 이 고사성어로 답을 했습니다. 철부지가 세상 모르고 날뛰면 설득해보고 안 되면 꾸짖는 게 어른의 도리다라면서요. 신구 미월령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다. 부디 자중하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신구 미월령 어떤 뜻이냐면 어린 비둘기는 고개를 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 홍 의원은 김 의원과 연륜과 경력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검사 출신인데 네. 이 홍 의원은 14기, 김 의원은 29기로 무려 15기수나 차이가 나고요. 정치 경력도 홍 의원은 5선에 경남도지사 재선 이력도 있는데 이 김 의원은 초선에 지금 정치 경력 2년 차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너 나 못 이겨라는 얘기를 이 고사성어로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한 건데 하지만 김웅 의원, 홍준표 의원에게 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반격에 나섰는데요.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 나는 법입니다. 라면서 어린 비둘기가 높은 고개를 못 넘으면 선배님이 도와달라라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자, 반격하고 재반격하고 또 반격하고 네. 재반박하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 복당 반대 의견을 전해줬잖아요. 네. 반대로 찬성 입장은 없어요. 네, 아무래도 동전의 양면 같은 거겠죠. 이 홍준표 의원의 거친 발언들은 이 홍 의원의 홍카콜라, 앵그리 홍이라는 이 별명과 캐릭터들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 이 영향력 있는 스피커의 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홍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당대표를 지냈고 대권 후보까지 나오신 분이니까 야권 통합 차원에서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이 들어섰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들어오셔야죠.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예. 예. 당내에서 약간 반발이 있습니까?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예.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 이제 복당 문제 지금 계속해서 설전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결정은 차기에 이제 새롭게 꾸려질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 네. 복당 관련해서 오늘 홍준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 홍준표 의원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복당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홍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자로 국민의힘의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기 당대표로서 위장평화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당대표 자리를 물러났지만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해하거나 당의 명예를 더럽히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의 불가피한 탈당도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음으로써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복당하겠다는 어떤 의지, 피력은 정말 여러 번 했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이 복당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내가 탈당한 것에 대해서도 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내가 다시 당선이 된 만큼 이건 국민들이 날 다시 선택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당원, 국민들의 복당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어쨌든 이게 뭐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 당심이라는 거는 무시를 못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최근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찬성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즉시 복당을 희망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요 64.7%에 달했는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26.5%가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본다면 10명 중 6명 이상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찬성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노골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홍준표를 제물 삼아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선동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지율 2%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1%의 원희룡 제주지사를 거론하며 홍준표 의원은 무려 지지율이 7%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요. 홍 의원의 복당에 찬성하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당권 주자인 조경태, 조혜진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현재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민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윤지영 기자 백브리핑 들으니까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복당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직설적인 언행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뭐 다선, 그러니까 5선이죠 지금 홍준표 의원. 근데 이게 5선이나 됐는데 포용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도 손에 꼽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윤지원 기자의 그 백브리핑에서도 등장했었던 김웅 의원, 네, 김웅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복당 순간부터 당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홍준표 의원을 지금 시한폭탄에 비유를 한 건데 홍 의원 자신을 이 시한폭탄에 비유한 김웅 의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더 이상 상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쓴 게 마지막입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도 두 분 하면서 좋은 이야기 서로 많이 했어요. 내가 요청한 적도 있고 지가 요청한 적도 있고.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하니까 내가 좀 어리둥절하죠. 의도가 혹시 뭐라고? 아니, 나는 그거 모르지.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간단히 쓴 게 그게 전부입니다. 아마 논쟁하면 할수록 김웅 의원 표가 없어질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 난 더 이상 상대 안 할란다. 뭐 이렇게 약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약간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원은 아니지만 초재선 같은 당내 젊은 피로 속한 이 청년 김재섭 비대위원도 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었죠. 네. 이 홍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이 페이스북에서 나를 차단을 했다. 근데 이렇게 한참 나이 어린 후배 정치인의 비판도 불편해하면서 차단을 하는데 야권 화합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 존중을 한다는 이유로 홍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웅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의원 입당하면 다른 유력 인사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한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들로 윤석열 전 총장 입당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들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조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 주자 하늘 아래 해는 하나밖에 없죠.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떠 있을 수 없는데 같은 대선 주자의 체급으로 봐서 홍준표 의원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대선 주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당에 해가 하나 있는 걸 알면서 다른 해가 들어오겠느냐라는 이런 비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은 의원님. 지금 홍준표 의원 복당 놓고 뭐 여러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은 공개적으로 복당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국민의힘에게는 힘이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지금 뭐 얘기 나온 것만 정리를 해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초선 의원들은 복당을 반대하는 게 당이 이제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우클릭하는 모습을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홍준표 의원의 수구 이미지. 네.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입당을 찬성하는 중진 의원들이나 뭐 당 지도부 같은 경우 아직 뭐 원내대표만 김기현 원내대표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야권 대통합,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어차피 끌어안고 가야 된다. 어차피 야권 단일화를 할 텐데 당 밖에서 하느니 함께 끌어안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굳이 단점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막말을 하는 이미지, 수구 이미지 때문에 혹시라도 당 밖에서 하면 우리 당 사람 아니하고 선을 그으면 되지만
당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역시 국민의힘은 여전히 안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긍정적인 이미지는 어차피 이제 야권 단일화를 하려면 뭐 단기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데 플랫폼 하나로 원샷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홍준표 의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면 안철수 대표도 들어올 수 있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당장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으쌰으쌰하면서 경선을 해야 뭐 국민들의 관심도 좀 받고 컨벤션 효과도 거두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고 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경선에 나왔는데 떨어지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잘 거중 조정해서 결정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도 나왔지만 이 홍 의원 복당을 놓고 마치 사이에 낀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자맹을 이어가면서 과외 수업은 계속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번에는 자영업자 관련해서 뭐 과외 수업을 받았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윤 전 총장이 이번에 한국 자영업 연구원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권순우 원장을 만나서요. 4시간 정도 토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취약해지면 중산층 형성이 어렵고 한국 사회의 안정과 성숙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도층 지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언급이 없는 윤석열 전 총장, 5월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